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홍길동전을 쓴 허균 선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허균 선생의 친가는 건전동에 있었습니다. 청령 공주 주택의 뒤로 분만교까지 겨우 34집인데 이곳에서 일으로 명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김용서, 정인지, 이계동 이었던 때였으며 양성지, 김수원, 이병정이 한 시대였습니다. 유순정, 권민수, 유담년이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외에도 노정승, 즉 노수신과 허균의 선친비 지사 편협이 같은 때이며 근실은 유서용 가형 및 대풍문 이순신 원성대군 원균이 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서해는 서해 유성령 국가를 증공시킨 공이 있었고 원균과 이순신 두 장수는 나라를 구원한 공이 있었으니 이때 와서 더 성하였습니다. 아들 허균이 쓴 성소부 부부고에서 알 수 있듯이 허엽의 친가 쪽 고향은 한성부 건천동에 있었습니다. 즉 건천동에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장음정 나식의 문화, 이의 문화, 하담 서경동의 문화, 대개 이영의 문화에서 소화했으며 회제 이연적을 서소가였습니다. 음력 1540년 2월 허엽은 신명시 진사 시험을 생김에서 보고 합격했으며 진사 2등에서 합격 이런 100명 중 17으로 급제하였습니다. 음력 1546년 10월 신명시 감과 시험을 한성에서 보고 합격했으며 합격 인원 33명 중 3위로 급제하였습니다. 동서분당 당시 동인의 영수가 되었으며 정동 쪽을 뜻하는 묘지가 별명으로 붙을 정도로 동인 내에서도 입장이 강경하였습니다. 동문서관 사이인 박순과는 원래 서로 친밀한 사이였으나 허엽이 동인 박순이의 사이인 중시적 인물이 되면서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이형 등에게 학문이 부족하다고 말한 경전 익히는 것을 누구서도 게을르지 않아 이 점을 사람들이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벼슬 30년 해산한 생활이 검사하고 청명 결벽하여 혁명에 녹선되었습니다. 같은 서경덕의 제자 도정 이지양과는 절친인 친구였습니다. 선제의 학력과 시행을 권하였으나 학력의 시행을 권하였으나 이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허엽은 학력 시행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그보다도 민식 안정이 우선이라며 허엽의 주장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허엽이 이를 찾아가 다쳤습니다. 이어 허엽에게 선생 집안은 학력으로 집안을 다루십니까 물었다. 허엽이 나라의 명이 없어서 안 하고 있어 라고 하였다. 이는 선생은 집안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일일이 나라의 명을 기다리신다는 말입니까? 부자쟁을 매일매일 때리면서 그를 보라고 권하면 반드시 서로 등을 지는 결과가 벌어질 것입니다. 사고나 백성이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이후 허엽은 선한 사람이 많으니 시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다시 당신의 마음은 선하기 때문에 사람이 선한 것만 보였겠습니다만 나는 선하지 않는 사람을 본 것이 더 많으니 필시 내 마음이 선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몸으로 가르치면 따르고 말로서 가르치면 말썽이 생기는 법입니다. 지금의 학력의 경우 어찌 말썽이 없겠습니까? 라고 반박하였다. 그래서 선조수정실록 7년 2월 올랑이 있는 이 기사는 조심해서 읽어야 한다. 우선 서인 집권기에 쓰여진 선조수정실록 내용과 달리 북인 집권기에 쓰여진 선조실록에는 학력의 시행을 위로한
이의 제한이 굉장히 적게 다뤄진다. 선조실록 기사가 선조 7년 2월 기사의 전부인데 반면 선조 수정실록에는 같은 날 기사죠. 거기에서 이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중 하나가 해역과의 대화이다. 내용이 두 사람의 대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용은 이 혹은 이의 제자의 문집에서 실록으로 가져간 내용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신뢰도는 상당히 낮다. 두 번째는 위에도 언급했지만 기사는 선조 7년 2월 기사이다. 그리고 그의 10월 2일은 황해도 관찰사로 인정된다. 그리고 이때 이의는 업적이라고 후대에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 해주 향약을 만들어서 반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해주 향약과 서원 향약이 조선 후기에 서인 향약의 포주중이 되었다. 이와 황해도 관찰사로 지낸 기간은 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자기가 향약을 당장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1년여 만에 자기가 물었던 것이다. 1579년 경성도 관찰사로 부임하지만 약을 잘못 복용해서 병을 놓고 동지 중추부서로 재직임하였다. 1580년 봄에 하약은 병이 심해져서 사직원 성소를 올렸다. 서울 집으로 돌아오다가 음력 1580년 이후 경상도 성주 객관에서 죽었다. 아래는 조선 항주실록 사건을 기록한 하역을 졸기이다. 동지 중추부사 하역이 죽었다. 하역의 자는 태희 혹은 처당이다. 젊어서 하담 사경덕을 따라 배웠고 노수신과 보다였으므로 사로로 이름이 드러나게 됐다. 가정병원형 문과에 등장하여 즉시 관원에 들어갔다. 그러니 일시의원 지식 없는 논리에 대해 비록 의사를 달래하지는 못하였으나 마음속으로는 선조를 보호하려고 하여 일에 따라 고전 점에 있어서 칭찬을 하는 것이 있었다. 금성의 조정에서 감정과장에 오래 있으면서 직원을 잘했다. 일을 실정을 절실하지 못했으므로 상이 그리 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관제를 올려 경성감사를 삼았다가 즉시 판석이 천명에 의주로 하여 장차 크게 등용하라 하였다. 그런데 하역은 말년에 매우 창기를 가까이 하였다. 저약을 복용하다가 병을 얻은 대로는 성질 있게 편백되고 조우해져서 형벌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 것이 많았다. 선비와 백성들이 대하게 여겼다. 결국 병으로 인하여 해직되어 오다가 상주 객관에서 죽게 된다. 해비 이형과 더불어 학문을 논할 적에 고집스럽고 구차한 논란을 많이 하였다. 이황이 말하기를 태희가 학문을 하지 않았다면 집으로 참으로 선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호를 독실히 좋아하여 늑도로 결의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에서 이 점에 대한 훌륭하게 여겼다. 동서의 당이 갈라진 뒤로 하여금 동인이 정주가 되어 은원이 가장 엄격하였다. 박성관은 동문수학은 친한 것이었다. 말년에는 생복이 달랐기 때문에 공부하는 일에 서슴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묘지라고 일컬었는데 묘는 정도이 됐기 때문이었다. 세 아들인 성봉균과 사회인 우성전, 김성립 모두 문사 조정에 올라 논의하여 서로의 수준을 높였다. 세상에서 일하기를 허시가 단포하게 가문 중에서 가장 시성하다고 하였다. 학연 조선 정계의 관료, 외교관 학자, 유명정 인정가, 비평가, 사상가, 호는 교산, 성수, 동가는 양천,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다. 조선 항조실록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뛰어나지 않았지만 허구 이야기를 꾸며내며 망상하는 것은 탁월한 재능을 지녔다고 하였다. 행전 문장 시 소설 등 문집으로 이름이 조선과 명나라에서 널리 알려졌다. 아버지 허영, 이복, 허영, 허성, 친형, 허봉,
친누나 한난설회원과 함께 같이 우문정으로 명성을 떨쳤다. 자유분방하고 사회 비판적이고 다양한 사상들을 듣고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과 거리낌없이 교류하였다. 조선에서 천지간이 한 괴물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조선시대의 광해 그때 광경과 서문관계까지 갈망강 나가서나 관신 이천막고에서 종사하던 임목화물을 싫어하여 몇 차례에 걸쳐 암살을 기도한 것이 유명하다. 그러나 이 암살 기도 때문에 당시 집권 세력 관계군과 흑인에게 반역 혐의를 쓰게 되어 거열함을 당하고 역적이 되었다. 역적이 되면서 가문이 풍비백산하고 조선시대 내내 깊이 대상이 됐다. 조선이 막을 때까지 복권받지 못했다. 1999년 4월 양천 시송진해가 가문 차원에서 복권했다. 허균을 영관 대한민국 역사학자 이효하는 허균을 인간을 사랑한 사람이며 차별 없는 세상, 약자가 살 수 있는 세상을 본 거다. 인문주의자이고 자유주의자라고 하였다.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시대를 앞서간 비운이 천재혁이라고 평가하는 등 현대 들어서 한국에서 재평가되고 있다. 동인은 실세인 허엽의 아들로 형제로서는 행인 허성 허봉과 노라인 화난 사람이 문명을 알렸다. 동서분당을 일으켰던 김효원이 후처인 김씨의 아버지고 장녀였다. 아버지 하엽의 호는 초당 두부를 고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하엽은 늘 알고 박시겠지만 정작 학문의 깊이는 얇았다고 필수문을 주면 유학자들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신분을 초월해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원하는 인물이었다. 대개 이양마저도 하엽을 가리켜 만약 하엽이 학문을 하지 않았다고 싫다 한다면 참 거짓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하엽은 율곡 이와 정치적 상황에 달랐다. 서로 크게 대립하였다. 어제가면 하엽의 별명이 묘지였을 정도였다. 하엽의 양을 받은 건지 허균의 작은 형 허봉도 이와 대립하였다. 병접한 서로 부입한 이의를 찬양하다가 유배당한 정도였다. 허균의 가족들은 모두 문장에 재능이 있어 당대의 허균 가족을 가리켜 허씨 오문장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집안에 막아 깼는데 하나같이 처우가 좋지 않았다. 허봉은 정성군까지 유비를 갖다가 풀려나 방랑하다가 38세가 되는 해에 여절하였다. 하엽은 말년에 경상감사로 갔다가 지나치게 여자를 밝혀 건강히 좋지 않게 되면서 약을 복용한 뒤 행정을 계약하게 하여 결국 간직에서 해임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주 객관에서 죽었다. 허난설은 널리 알고 있다시피 고생 끝에 여절하였다. 혁은 반역죄로 거기에 혈랑을 당하였다. 그러나 장남이 이묘경 화성이 좀 낫지만 임진왜란 직전에 일본도 다녀왔고 전란 중에 고생했는데 훈명 신하에게 주던 칭호도 받지 못한 채 죽었다. 다만 화성은 1610년 광해군이 형무 공병입시를 추승하라 할 때 반대 상소를 올린 것 때문에 대관이 태어나서 갖고 한성부 사대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울 공격 선명히 이천 광주부에서 응가하면서 조정의 상소를 올리는 등 여전히 왕성히 활동하다가 1612년 음력 8월 임시 조처에서 병사했다. 하교는 동북 형제의 허봉과 허난설함과 절친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허균이 쳐서 상서 부부고에서 허균은 허봉을 형님, 한난설은 자씨 혹은 누님이라고 불렀다. 이후 허봉과 한난설의 사망 이후 형님과 누님을 언급하면서 죽음에 대한 애통함을 여러 번 표현하였다. 이복형 효성은
나이차가 있어서인지 거리감을 유지하겠다. 저서 성소 부부고에서 하교는 허성을 형이라고 부르는 대신 사형이라고 부르는 존칭으로 부른다. 천하에 들어와야 할 바는 오직 백성일 뿐이다. 홍수나 화재, 호랑이, 표범보다도 훨씬 더 백성을 들어와야 하는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항시 없이 백성을 업신여기며 모질게 부려먹음을 도대체 어떤 이유인가. 그걸 다스리는 사람과 함께 하늘이 맡겨준 직분을 다스릴 사람은 인재가 아니고서는 되지 않는다. 하늘이 인재를 태어나게 하면 원래 한 시대의 쓰임을 위해서이다. 인재를 태어나게 하면 고견 집안의 태생이라 하여 그 성품을 풍부하게 해주지 않고 미천한 집안의 태생이라고 하여 그 품성을 인식하게 주지만은 않는다. 남녀간의 정력은 하늘이 주는 것이다. 윤력, 기금을 분별한 일은 성인의 가르침이다. 하늘은 성인보다 높으니 차라리 성인의 가르침을 여기를 지언정 하늘이 준 본성을 거스려 줄 수는 없다. 천하담 슬픔이 일면 반드시 곡을 하는 것인데 슬픔이 일어나는 것도 역시 단서가 여러 가지다. 모두 부모의 생각이 있어서 온 것이지 이별에 상심하고 억울한 마음을 품으며 하찮은 일로 안전자의 통곡을 흉내낸 사람들이 아니다. 오늘날 시대는 더욱 말세다. 법사는 날로 그릇되고 선배들이 행실도 날로 야박해져서 친구들 사이에 배치되는 것도 갈림길이 넓은 것보다 다하다. 어진 선배가 고생을 겪는 것도 비단 길이 막힌 것뿐이 아니어서 모두 인간 세상 밖으로 도망해 갈 생각을 하고 이슬이 만약 군자로서 하여금 이 시대를 목격하게 한다면 어떤 생각을 품게 되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통과할 길도 없이 모두 돌을 끌어안거나 머리를 품고 투신 자살하고자 할 것이다. 홍길동전 때문에 그 여성에 죄진 가라거나 그냥 사약받고 죽었다는 등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다. 저희 제문에 대해서 맹렬히 비난하며 김용직이 저희 제문을 찍고도 노무 때문에 마지못해 세조의 조정에서 배설한 것처럼 저희 싫은 것은 일성이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정도전을 존경하였다. 제자 기준격으로 상소해 가며 허기는 평생 정도전을 흠모하여 항상 현임이라고 칭찬했다. 동인 신문을 뽑을 때에도 정도전 시를 가장 먼저 뽑았었다. 그러나 상소 부보고에서 정도전과 공군에 대한 논을 쓸 때는 정도전이 고려의 실황이면서 예성이라도 왕으로 세웠으므로 고려의 관심이며 죄가 있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비판하였다. 부천 하야의 친가인 한성부 근천동은 이순신의 생가이며 스승 유성룡은 이순신의 친구이다. 그러면 이순신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순신을 존경했으며 스승 유성룡이 이순신을 등용했을 때 이순신은 나라를 정리시킨 큰 기틀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1605년 음력 7월 실제 이춘령을 대신해서 이순신의 공신독본을 쓴 적이 있다. 이지책 분서를 읽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하경의 1618년 여건 한정록 13권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나는 일찍이 바둑을 세상을 피할 수 있고 잠은 세상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둑은 짝을 지어 밭을 가는 장저 걸릿과 같아서 한쪽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잠은 바람을 타고 다니는 열자와 같아서 홀로 가고 홀로 올 수 있다. 아, 훌륭하다. 희는 송건박의 호입니다. 진박의 호입니다. 잠의 뜻을 깊이 터득하였다. 이 시 분서 1615년 흑견이 예지 분서를 읽고
느낀 점은 저서 을병 조천역에 쓴 적이 있다. 평생을 친밀하게 지내며 또 혹은 너희처럼 지내던 기생이 있었다. 바로 부안의 명기 이매창이다. 그러나 남녀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매창은 공공연하게 유희경에 대한 연모의 마음을 밝혔다. 흑연도 이창에게 벌리는 편지에 육체적인 관계가 맺지 않고 지적 교류를 한 세월 밑으로 남은 것으로 평생 자랑으로서 왔다고 한다. 이상 홍익동을 쓴 흑윤 선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흑윤 선생이 비참하게 사자가 찢기는 형을 당한 것에 대해 매우 애처롭게 생각합니다. 이상 흑윤 선생에 대해서 이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